이렇게 버전이 웍스부터 버전이 여러분들 거랑 약간 달라서 좀 틀린 거지. 똑같아요. 파라미터 들어가서 우리 할 건 다 합시다. 메인 집어넣고 IO 할당 들어가서 PLC 전원 켜 있는지 확인하시고 앞에 보고 따라 하세요. 리드 PLC 데이터 해가지고 슬롯들에 있는 거 데이터 데리고 옵니다. 가지고 옵니다. 되셨나요? 엔드 커넥션 들어가서 통신 설정 되어 있는지 확인. 전원 켜야죠. 전원 안 켜면 렉 걸리죠. 전원 켜야 되죠. 커넥션 테스트 확인. 되셨나요? 안 돼요? 안 되면 이유를 찾아야지. 이유 얼른 찾아요. 우리 이제 꽤 했잖아요, 우리? 접속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못해도 수업이 지금 꽤 진행이 됐는데. 접속 안 된 사람 있어요? PLC 접속 안 된 사람 있어요? 전원 켜 있고? 네, 전원 켰는데 안 돼? Q03 UD 모델 찍었고 처음 시작할 때 CPU 모델. 아니 우리 시작부터 이러면 안 된다니까? 내가 이래서 녹화를 못 한다니까? 안 됐어? 뭐였어요 또? 근데 안 된다고 해서 되는데 응? 리드 PLC 안 돼. 될걸? 되는데? 다 되는데 왜 그래? 나는 똥개가 아니란 말이지. 요즘 똥개도 왔다 갔다 안 하더라고. 그냥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면 PLC 전원을 좀 늦게 켰거나. 다 됐나요? 이렇게 IO를 데이터를 가져오고 나면 프로젝트에서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뉴 모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착되어 있는 모듈이 QD75 타입이죠. 찾았습니까? 거기에 모듈 네임에 QD75D2N 정확하게 찍어야 돼요. 모듈을 엉뚱한 거 찍으면 안 됩니다. QD75D2N. 우섭이는 안 할 거지? 응? 우섭아, 안 할 거면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내가 네 모니터를 안 쳐다보고 있어. 나 네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거든. QD75 D2N 선택했나요? 여기 날레이지 IO 어사인먼트 이렇게 올라가면은 6번 슬롯이 아니라 우리 5번 슬롯에 현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슬롯을 체크하고 옆에 스타트 XY 스타트 어드레스가 605를 확인하십시오. 혹시 빠르거나 놓쳤으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605 확인하셨나요? 얘가 605인 이유는 0번 슬롯이 0번부터 시작하고 16점이라서 그 다음에 1번 슬롯이 10부터 시작하고 2번 슬롯이 여기 20, 30, 4번 슬롯이 통신 모듈인데 32점을 먹습니다. 그래서 40부터 5F까지 먹어요. 그래서 여기가 60입니다. 60에서 세팅 이렇게 하면은 5번 슬롯 60가 세팅이 됩니다. 5번 슬롯에 60 확인되셨나요? 오케이 예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옆에 이렇게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위치 결정 모듈이 2개, 3개까지 꽂혀 있다. 그럼 2개, 3개 각각 이렇게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위치 결정 모듈이 하나라서 하나만 해준 거고, 이 베이스에 3개가 꽂혀 있다. 그럼 해야 된다고요. 3개를 다. 이해됐죠? 더블 클릭, 파라미터. 우리가 프로그램 짜면서 얘 제어를 할 건데, 우리 어차피 위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위를 펄스로 하기보다는 미리로 바꾸는 게 좋겠죠. 그래야 우리가 확인하기가 편하니까, 그죠? 명령 내리기도 좋고. 그래서 단위를 미리로 고칠 겁니다. 미리. 됐지요? 그리고 여기 펄스퍼, 넘버 오브 펄스퍼 로테이션이 모터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엔코더에서 나오는 신호 개수를 말하는 건데, 그 전에 설명했듯이 얘 만들 때는 엔코더가 그 모터가 그렇게 성능이 안 받쳐져서 65,000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그걸 중간에 전자기어가 대체를 한다고요. 근데 전자기어에 우리다가 지금 512배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서버 모터는 이게 22승계인데 전자기어에다가 511을 했으니까 여기에다는 이 X 값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512로 나누면 된다 이거지. 이해되었습니까? X 값이 나오겠죠? X 값이 8192요. 네, 이거는 지금 뭐 정확하게 미리 단위로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자 기어비만 맞춘 거예요. 그 전자 기어를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미리수만큼만 가도록 세팅을 한 거고, 좀 더 정교하게 맞추려면 따르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도 가긴 정확하게 가는데 한 펄스 보냈을 때 1마이크로로 간다든지 이 계산법은 아니라고. 이해됐죠? 어쨌든 지금은 8190을 여기다 넣어주면 이게 나온다고. 512 곱하기 8192 하면 얘가 나온다고요. 이거 맞나? 이거 맞나? 아무튼 그렇다 칩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8192를 넣을 거라고요. 서브 앰프에 512배가 돼 있어서. 됐지요? 그 다음에 무브먼트 어마운트 퍼는 뭐냐면, 얘 모터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얘가 이동하는 양, 볼 스크류의 리드 간격, 한 바퀴 돌았을 때 이동하는 양.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장비로 보면 여기 볼 스크류 있잖아요. 요 볼 스크류 있잖아요. 이 볼 스크류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이동하는 양. 이거 볼 스크류, 이 스크류마다 다르겠지. 이건 5mm짜리입니다. 한 바퀴 돌면 5mm 이동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5mm니까 여기 단위가 마이크로죠. 그래서 5000 씁니다. 5000. 0 마이크로예요. 0까지 표시가 됩니다. 그 중간에 물리적인 기어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배수를 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1대1로 돌아가요. 모터 한 바퀴 돌아가면 스크류 한 바퀴 돌아가요. 이해됐죠? 그래서 1대1로 세팅하는 거고, 펄스 신호는 그대로 다 디폴트 값으로 갑니다. 밑에 보면은 스피드 리밋 밸류, 맥시멈 스피드, 이게 속도 제한 값이에요. 거기 지금 2000ml로 돼 있죠? 일단 디폴트 값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 값인데, 모터가 속도 0에서 최고 속도까지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1000ml로 돼 있는데, 이거 좀 줄이겠습니다. 500으로. 감속 시간도 500으로 줄이겠습니다. 이건 안 바꿔도 돼요. 이 값들은 원래는 안 바꿔도, 요 값들은 안 바꿔도 동작하는데 무리는 없는데, 가감속이 너무 느리면은 조금 느려서 속도를 좀 늘리겠습니다. 가감속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디볼트 값 쓸 거예요. 뭐 요런 거는 이 위치 결정 모듈이 카운팅 할 수 있는 최대 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만큼 미리죠? 3개 빼면은 미리, 마이크로미터니까 요만큼 미리잖아요. 요건 센치, 요건 미터, 214m까지 가능한 거예요. 카운팅이, 이 위치 결정 모듈이 카운팅이 214m까지 가능하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디볼트 값 갈 거고요. 쭉 내려오다 보면은 조그 스피드라는 게 있습니다. 수동으로 기동할 때 스피드를 말하는 건데, 맥시멈 스피드를 1000으로 놓겠습니다. 1000, 1, 10, 100, 1000.
1000 단위가 밀리미터 퍼 미닛 분당 1000밀리니까 그 센치로 바꾸면은 100cm 1m죠. 분당 1m죠. 빠른 속도는 아니죠. 그잖아요. 밀이니까 100cm 1분에 100cm 가는 거니까 1분에 1m 가는 거니까 되게 빠른 건 아니죠. 느린 거죠. 그리고 또 바꿔야 될 게 여기 보면은 OPR이라는 게 있는데 OPR은 홈 포지션에서 홈의 HOME에서 5를 말하는 거고 홈 포지션 리턴입니다. OPR 용어 자체가. 근데 이게 요 다음 버전부터는 HPR로 바뀌어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어쨌든 OPR이 홈 포지션 리턴이고 원점 복귀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쓰려는 게 뭐야? QD75 D2N이 무슨 모듈이야? 위치 결정 모듈이에요. 위치 결정 모듈은 중요한 게 뭐겠어? 위치 결정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위치 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응? 그치. 기준점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잖아. 기준점 없이 어떻게 제어를 할 거야? 그래서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점을 잡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게 보면은 이제 OPR 메소드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니어 포인트 도구 메소드라는 걸 써요. 근데 얘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엔코더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엔코더에서 일반적으로 3개의 신호가 나옵니다. A상이 있고요. 이거랑 90도 꺾여가지고 B상이 나와요, 신호가. 여기 이거 슬릿은 하나인데 받는 쪽에서 빛을 2개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A상하고 B상이 있고 한 바퀴 돌 때마다 나오는 구멍인 Z상이 있어요. 얘는 한 바퀴 돌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여기 니어 포인트 도구 메소드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방법이 우리 장비에 여기 장비에 보면은 센서가 1개, 2개, 3개가 불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전원을 연결했으면 예. 들어와 있죠? 그러면 1개, 2개, 3개에서 맨 위에 있는 거는 하한 리밋 스위치예요. 기계적으로 맨 저기 이쪽이 하한이고 이쪽이 상한이다. 위치 위에 있다고 상한이 아니라 이 서브 모터의 어드레스 값으로 여기가 0 값이고 여기는 마이너스고 밑에는 플러스예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여기가 요게 원점 센서예요. 원점 센서. 이게 원점 도구고 요건 하한 리밋이고 요건 상한 리밋인데 그 서버 여기 있는 리프트가 여기 가이드 하나 달려 있잖아요. 여기 가이드 하나 달려 있잖아요. 이 신호가 여기 있는 도구 센서를 딱 체킹을 하고 체킹을 한 다음부터 첫 번째 나오는 Z상 저 신호를 체크하고 엔코더의 첫 번째 나오는 Z상을 원점으로 잡겠다라고 세팅한 게 니어 포인트 도구 메소드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센서를 터치한 게 원점이 아니고 저 원점을 터치하고 처음으로 나오는 Z상. 왜냐하면 이 서브 모터가 제일 정확한 거니까. 쟤는 위치가 약간씩 틀어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기계적으로 비치니까 또 조금씩 틀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얘를 이 Z상을 원점으로 본다고. 제 신호 딱 터치하고 나서 처음으로 오는 첫 번째 신호가 들어오는 Z상. 그게 원점입니다. 그게 니어 포인트 메소드 방법이야.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렇다고. 근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니어 포인트 도구 메소드로 쓸 거라고요. 그리고 OPR 방향이 지금 여기 퍼워드 디렉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퍼워드 디렉션은 이 아래쪽입니다. 모터가 정방향으로 돌면 밑으로 내려가고요. 역방향으로 돌리면 모터 이 리프트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 정방향이에요, 역방향이에요? 이 원점 방향이 역방향에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리버스로 바꿀 겁니다. 리버스 디렉션. 어드레스가 감소하는 방향. 여기서 말하는 어드레스는 위치 값이에요. 되셨나요? 그때 위치 원점을 잡았을 때 어드레스를 얼마로 할 것이냐. 난 0으로 하겠다. 대부분 다 0으로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원점 복귀 속도는 얼마로 할 거냐. 우리 1000으로 할 겁니다. 1000. 너무 빠르면 원점을 잘 못 잡아요. 저 Z상을 관성 때문에 넘어가서 원점 복귀 실패합니다. 밑에 보면은 크립 스피드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제 크립이라는 거 찾아보면 이제 조금 말하는 거예요. 조금 말하는 건데 그 도구 원점 도구를 원점 센서를 감지를 한 다음에 이 Z상을 감지하는 게 원점이라고 우리 약속을 했잖아요.
정의가 됐잖아요. 이어 포인트 도구 메소드가 그걸 우리가 사전에 선정을 해서 설정이 됐잖아요. 근데 원점 속도가 쭉 가서 빠르단 말이에요. 빠르면 이 Z상을 벗어납니다. 그러면 원점을 못 잡겠지. 아까 원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기준점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거리를 재니까. 근데 그래서 원점 도구 센서를 체킹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속도를 많이 떨어뜨려서 이 신호를 기다려야 되겠죠. 속도가 너무 빠르면 관성 때문에 Z상을 넘어가니까 원점 복귀 실패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원점 도구 센서 체킹을 하면 속도를 확 떨어뜨리는 게 크립 스피드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속도를 좀 많이 줄여서 한 150 정도만 주겠습니다. 150. 되셨나요? 그 다음에 OPR 리트라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는 가이드가 원점을 지나서 이 부분에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 원점 방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 위에 방향이라고 했지. 근데 위에 지금 원점 센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죠? 근데 지금 원점 방향이 뒤라고 위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위로 간다고. 근데 리밋 스위치를 체킹이 되면 지가 알아서 다시 정방향으로 갔다가 원점을 다시 잡는 그 알고리즘이 이 안에 섞여 있다고. 이해되셨어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야 돼. 근데 이게 돼 있다고. 하 리밋 센서를 체크를 하면 지가 알아서 원점을 지나쳐요. 원점이 지나치면 다시 백해서 원점을 다시 잡습니다. 그게 OPR 리트라이. OPR 리트라이고 여기서 do not이 아니라 retry OPR with limit switch. 이 옵션을 선택을 해놓으면 지가 리밋 스위치를 체크를 하면 지가 알아서 다시 갔다가 원점 잡습니다. 세팅 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된 걸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밖에 안 돼요. 다 되셨어요? 다시 값 확인합니다. 0mm, 8192펄스, 5000 마이크로, 가감소 500, 조그 스피드 1000, 원점 복귀 방식 리버스 디렉션, OPR 1000, 크립 스피드 150, OPR 리트라이. 되셨나요? 나중에 그 포지셔닝 컴플리트 시그널 아웃풋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수정할 거긴 한데 지금은 수정 안 할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럼 이 파라미터, 이 수정된 파라미터 값을 위치 결정 모듈에다가 집어 넣어야 돼요. 이 파라미터 값은 CPU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위치 결정 모듈 자체도 어떻게 보면 컴퓨터라서 위치 결정 모듈에다 이 값을 쓸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둘 중에 한 명만 해주십시오. 온라인에 라이트 투 PLC를 찍어보면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되셨나요? 예. 거기에 플러스를 열어보면 지금 우리가 건든 거는 파라미터를 건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파라미터만 건든 거여서 원래는 밸리드에다가 클릭을 한 다음에 요거만 쓰면 되는 거예요. 파라미터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든 게 파라미터만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파라미터만 라이팅을 하면 되는 건데 이따가 어차피 여기 포지셔닝 일축 데이터를 수정을 할 겁니다. 그때는 요걸 쓰면 되겠죠. 요거 체크해서. 이해되셨어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요거만 봤기 때문에 일단 요거만 저기 다운로드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실행 누릅니다. 실행을 누르려고 했더니 무슨 메시지가 나왔냐면 CPU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파라미터 값을 바꾸면 오동작 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CPU가 런 중이니까 CPU에서 만약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CPU가 위치 결정 모듈한테 명령을 내리는 중인데 위치 결정 모듈의 파라미터 바뀌면 동작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냥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CPU를 정지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CPU 레바를 스탑에다 놓습니다. 저기 리모트 오퍼레이션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커버 열어서 그냥 가운데 스탑에다 놓습니다. 됐나요? 예. 그 다음에 다시 쓰기 하면은 라이팅이 됩니다. 라이팅이 이렇게 된 게 보입니다. 라이팅 다 됐나요? 클로즈. 이렇게 파라미터를 넣었으면
지금 넣은 게 제대로 그 동작이 되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테스트할 수 있는 메뉴가 어딨냐면 툴에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 툴에 QD75D2N 툴에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 툴에 QD75에 포지셔닝 테스트 찾으셨습니까? 포지셔닝 테스트를 누르면 안전 주의하래요. 이런 창이 뜹니다. 왜 못 찾니? 툴에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에 일단 못 따라온 사람 이따 따로 알려줄게요. 오케이 누르면 현재 서버 앰프하고 모터가 연결이 잘 되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yes 누르면 됩니다. yes. 이렇게 하면 이러한 창이 떠요. 됐습니까? 됐나요? 됐나요? 그 중에 셀렉트 펑션에 가보면 우리 건 지금 1축만 쓰는 거잖아요. 1축만 해놓고 우리가 여기 하면 셀렉트 펑션에 조고 매뉴얼 펄스 제너레이터 OPR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찾았어요? 거기에 가서 OPR 버튼이 있습니다. OPR. 그래서 OPR을 누르면 기계가 원점 복귀 동작을 합니다. 요게 원점이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현재 이 상태에서 다시 원점 복귀를 하면 하한 리밋 스위치를 체크를 해요. 체크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왜냐면 우리가 OPR 리트라이 메뉴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원점을 잡습니다. 자, 이렇게 동작 안 하는 사람 질문. 에러 발생 조건이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수동으로 하한이나 상한 리밋 스위치를 체크하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조거 기동을 할 건데요. 여기 조거 스피드에다가 1000이라고 넣을 겁니다. 1000 이상 넣으면 경고를 띄웁니다. 이유는 우리가 아까 여기 조거 스피드에서 여기 아까 파라미터 넣을 적에 최대 속도를 1000으로 넣었죠. 거기에 기본으로 10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보다 이상 값을 넣으면 경고를 띄워요. 일단 2000 넣어볼까요 한번? 다시 2000 넣은 다음에 포워드 하면은 이렇게 301 에러가 뜹니다. 근데 동작은 해요. 대신 경고입니다. 노란색은. 그래서 그 내용을 보려면 밑에 에러 워닝 디테일에 가보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고속도 제한값이 초과했다 이런 경고가 뜨죠. 확인됐나요? 네. 그래서 클로즈 하고 이러한 경고 내용이나 에러 내용이 뭔지 확인이 되고 그러한 요인을 제거한 다음에 경고나 에러 사항 요인을 제거한 다음에 에러 원인 리셋을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에러 원인 리셋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됐습니까? 네. 하고 이제 이 조고를 해가지고 다시 1000을 넣을 겁니다. 1000. 2000 넣으면 자꾸 에러 나니까 워닝 뜨니까 1000으로만 할 거예요. 1000으로 할 건데 요 가이드 바가 하한 리밋 스위치를 체크하게끔 기동을 시킬 겁니다. 박지 말고요. 이렇게 하면은 105 에러가 떴어요. 에러. 이건 말 그대로 에러입니다. 좀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냐면 기구적으로 하한을 벗어나면 이 부분이 기계 윗부분에 부딪힙니다. 그러겠죠? 부딪히면 기계가 틀어져요.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조립했던 값이나 이런 게 다 틀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런 요인 때문에 그러니까 원점을 잡더라도 이 축 자체가 틀어지면 또 틀어질 수가 있어서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치명적인 에러라서 이렇게 경고를 띄우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셋을 하면 리셋은 돼요.
근데 요인을 삭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 운전을 해봐서 시스템을 딱 설정을 했을 때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를 테스트 해볼 수 있는 툴입니다. 이게 원점 복귀 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게 그 머신 OPR이라고 있고 이건 기계 원점 복귀인데 기계 원점 복귀는 원점을 사용한 도그 센서를 이용한 원점 복귀를 머신 OPR 기계 원점 복귀라고 하고요. 밑에 보면은 하이스피드 OPR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어드레스 값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Z 신호를 받는 게 아니라 어드레스 신호를 이렇게 포워드로 쭉 올려놓으면 여기 지금 거리 값이 늘어났잖아요. 얘만 0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크립 스피드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OPR 누르면 하이 스피드 OPR로 선택을 해놓고 OPR을 누르면 그냥 쭉 복귀해요. 그냥 쭉 가요. 그러니까 빠르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OPR 뭐 크립 스피드로 떨어지거나 이렇지 않고 그냥 어드레스만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스피드 OPR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 속도도 빠르죠, 빠르긴. 근데 OPR로 떨어지지, 그러니까 크립 스피드로 떨어지지 않고 어드레스만 가지고 원점 복귀를 한다. 이해되셨나요? 예. 여기까지 질문. 되셨나요? 넘어갑니다. 클로즈 테스트 환경 닫겠습니다. 혹시 못 해본 사람 옆 사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여기는 건드릴 일이 없어. 우리가 지금 당장은. 그런 다음에 옆에 메뉴에 보면은 포지셔닝 엑시스 넘버 1번 데이터, 그러니까 1축, 그러니까 엑시스는 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축은 모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모터 말하는 건데 그 1번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면은 창이 하나 또 뜹니다. 떴나요? 예. 여러분이랑 제 거랑 모양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같아요. 그럼 거기 지금 패턴에 오퍼레이션 패턴에 엔드 컨티뉴 로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엔드 선택하겠습니다. 엔드. 됐나요? 컨트롤 시스템에다가 ABS는 앱솔루트의 약자예요. 절대값. 됐지요? ABS 브레이크 아니고 안티락 브레이크 시스템 말하는 거 아니고. 왜? ABS가 안티락 브레이크 시스템 아닌가? 맞습니다. 응. 여기 자동차과 있어? 아, 자동차과야? 헐. 선택을 하니까 엑셀러레이션 타임하고 디셀러레이션 타임하고 500mm로 돼 있죠?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클릭을 해보면 0에서 3번까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근데 얘 값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기본 파라미터에 설정한 값을 물고 들어옵니다. 여기다 지금 우리 엑셀러레이션, 디셀러레이션 0번을 500 했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1, 2, 3이 있다고. 이게 전부 다 1000으로 해놨잖아요. 이걸 그대로 물고 들어와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중에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값은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500 돼 있고요. 기본값이. 그 옆에 보면 포지셔닝 어드레스라고 돼 있죠? 예. 단위는 0.0 마이크로미터까지 되어 있고요. 요게 뭐냐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원점이 왜 원점이냐면 여기다가 절대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ABS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마이크로니까 처음 스타트를 하면은 눈으로 확인하기 한 2cm 정도면 적절하겠죠? 한 3cm 할까요? 3cm 갑시다 그럼. 눈으로 이게 제 거는 자를 하나 붙여놨는데 여러분 건 자가 없어서 포지셔닝 어드레스에다가 마이크로니까 3만 넣어야겠지. 요렇게가 밀이잖아요. 공 3개 지우면 밀이잖아. 30mm니까 3cm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갈 때, 그러니까 원점에서 3cm를 가는데 그 갈 때 필요한 속도를 넣어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빨간색으로 뜬 겁니다. 안 넣어주면 동작 안 해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우리 여기서 속도를 넣을 때 또 주의해야 될 게 디볼트 그 파라미터 값에서 맥스 스피드를 리미트 스피드를 얼마 넣었어요? 2000 넣었어. 조그를 1000 넣었고 그냥 속도 값은 여기 파라미터 가보면은 그냥 속도 값은 디볼트 값은 2000을 넣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도 2000을 넘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2000을 넘으면 또 경고 띄웁니다. 이해되겠어요? 여기도 그래서 1000만 넣읍시다. 커맨드 스피드 1000.
단위는 밀리미터/퍼 미닛이고,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놔야 될 거는 소수점 밑에 두 자짜리까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왜 봐야 되냐면, 일단 레더로 프로그램을 짤 때는 요거까지 넣어줘야 돼. 뒤에 소수점 .00까지. 이따 설명이 될 거고. 듀얼 타임은 뭐냐면 3cm에 도착을 했을 때, 도착을 했다고 완료 신호를 띄우는데, 그 완료 신호를 띄우고 나서 이게 몇 초까지 여유를 가질 건가, 휴지 시간, 그러니까 휴식 시간, 모터가 간 다음에 좀 대기하는 시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우리는 대기 시간 안 가질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M코드라는 게 있는데, M코드는 이 1번 위치를 명령을 실행하거나 도착했거나 했을 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신호인데, 어떤 게 있냐면 반복이 있어. 지금 우리 옆에 보면 넘버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넘버 1번부터 5번까지인데 넘버 1번부터 5번을 반복으로 돌릴 수가 있어. 그럼 내가 5번을 돌리겠다. 그럼 M코드 저런 데다 5 써놓으면 5번 반복되고 이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보조적으로 쓰는 게 M코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리고 중간에 아크나 이런 거는 2축을 쓸 때 활성화가 돼. 2축. 아크는 뭐겠어? 원호겠지. 원호. 원호 그리는 거겠지. 원을 그리려면 1축 갖다 안 되겠죠. 그잖아. 모터 두 개가 움직여야 원을 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비활성화 돼 있는 거야. 이해됐죠? 이거를 활성화 시키려면은 여기 명령어 중에 이런 거 써야 돼요. 이런 거. ABS 2축까지 같이. 여기 서큘레이션 뭐 있네. 뭐 여기 이런 거 있죠? 원호 보관 뭐 이런 거 있어요. 원호 보관. 여러분들 거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버전이 올라온 다음에 여기 생겼거든. 이거는 나도 메뉴 안 찾아봤네. 자, 어쨌든 이렇게 세팅을 하고, 요거 그대로 1번 찍으면 통으로 선택이 돼요. 예. 그거 그냥 컨트롤 C, 밑에가 컨트롤 V 합니다. 여기 5만 넣습니다. 5만. 1, 10, 100, 1000만 엔터. 두 번째. 그러니까 처음에는 3cm 가고 그 다음은 5cm를 가겠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예. 그 다음 3번 그대로 컨트롤 V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 지금 엔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엔드는 그대로 놔두고, 옆에 보면은 인크리즈가 있습니다. 인크리즈 그대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인크리즈. 두 번째, 여기 지금 숫자로 써 있잖아요. 02 말하는 거예요. 02 됐습니까? 예. ABS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말하는 거고, 인크리즈는 현재 위치에서의 증가분을 말하는 거야. CAD 배웠죠? CAD에서 원점부터 하면 어떻게 그냥 포지션, 그러니까 위치 값을 그냥 쓰지. 근데 현재 위치에서 쓰면 at을 붙이지. 그잖아. 별걸 다 알지? ABS도 알고, 그지? 그래서 at을 붙이면 현재 위치부터 증가분이잖아요. 얘는 이제 여기서 인크리즈로 세팅을 하면 현재 위치에서 얼마큼 가겠냐,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플러스 조금만 잡은 거지. 그런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4번은 컨티뉴어스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걸. 컨트롤 선택하고 ABS를 여기는 ABS로 다시 선택을 하고요. 얼마 같냐 지금? 그럼 5, 6, 11cm 같네요. 그죠? ABS로 다시 2만 넣습니다. 2만. 1, 10, 100, 1000만. 다시 위로 올라갈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원점으로 지금 3cm 내려왔잖아요. 예. 두 번째 가면 원점에서 5cm죠. 5cm에서 인크리즈니까 8cm까지 가겠죠. 그러면 여기는 또 절대치니까 원점으로부터 2cm에 가겠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간다고. 이해됐습니까? 근데 컨티뉴는 안 서. 쓰지를 않아. 갔다가 그 다음 코드 4번 코드를 실행을 하고 5번 코드로 계속 가요. 컨티뉴는. 엔드는 멈추고 컨티뉴는 계속 가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2번을 그대로 카피해서 5번에다가 붙여 넣습니다.
여기 4cm 4만 10, 100, 1000만 있습니다. 4만 됐나요? 예. 요건 약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속도를 커맨드 스피드를 500만 넣습니다. 5번 마지막 거는 요거는 속도를 얘만 500을 넣습니다. 차이를 하게 해서 차이를 두기 위해서.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못한 사람, 못 본 사람, 어디 데이터가 못 봐서 못 넣은 사람 다 됐어요? 자, 그럼 요 데이터를 위치 결정 모듈에 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에 Write to PLC를 눌러서 다시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에 들어옵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파라미터를 라이팅 했잖아요. 예. 이번엔 포지셔닝 데이터들 라이팅 하는 거지. 얘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안 건드려도 되고 얘만 할 건데 우리 앞으로는 어차피 얘네 다 써야 돼요. 계속. 그래서 그냥 귀찮으니까 다 클릭을 해놓는다고. 이해되었습니까? 원래는 하나 쓸 때 그거만 써야지 시간이 절약이 돼. 이걸 다 찍으면 4개를 라이팅을 해야 되니까 오래 걸려요. 게다가 여기 지금 플래시롬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요거는 뭐냐면 만약에 얘를 체크를 해제하면 전기 껐다 키면 파라미터가 날아가. 그러니까 위에는 램이고 아래 건 롬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거 라이팅하면 현재는 남아있는데 전기를 껐다 키면 날아간다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롬을 다 체크해서 라이팅 해야지 전기를 껐다 키면 우리가 현재 파라미터 세팅한 게 그대로 다시 올라온다고. 램으로. 이해되었습니까? 그래서 요걸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또 체크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라이팅 시간이. 실행을 해보면 둘 중에 한 명만요. 이렇게 롬을 쓸 거냐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쓰면 돼요.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리고. 자, 라이팅을 했으면 다시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툴에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에 QD75D2N에 QD75에 포지셔닝 테스트 똑같아요. 아까 한 거랑 쭉쭉쭉쭉 오면 됩니다. 되셨나요? 27 PLC 바탕화면에 놨나? 바탕화면 최경민 저장. 여기 온 다음에 여기 보면은 포지셔닝 스타트 시그널이라고 되어 있죠. 처음 메뉴가. 거기에 보면은 밑에 포지셔닝 데이터 넘버가 1에서 600번 돼 있죠. 예. 거기 지금 1번이 말하는 게 여기에는 1번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예. 여기다 1 쓰면은 요거 말하는 거고, 여기다 숫자 2 쓰면은 여기다 2라고 쓰면은 요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일단 1번을 누르고 지금 원점 복귀부터 하겠습니다. 다시 조그에 가서 OPR 눌러서 원점 복귀부터 해놓겠습니다. 원점이 잡혀있지 않으면 엉뚱한 위치로 가기 때문에 원점 복귀부터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그런 다음에 다시 셀렉트 펑션에서 포지셔닝 스타트 시그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포지셔닝 데이터 넘버 1번 돼 있죠? 예. 그래서 밑에 있는 스타팅을 누르면 원점에서 3cm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동했어요. 3cm인지 궁금하면 다시 원점 복귀한 다음에 자대고 한번 해봐요. 자, 포지셔닝 데이터 넘버에 숫자 2를 집어넣고 스타팅을 누르면 우리 지금 5cm로 가기로 했죠? 그래서 현재부터 2cm 증가할 겁니다. 스타팅을 누르면 이렇게 2cm 증가해서 제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줄자를 달아놔서 이렇게 5cm 가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아니 따로 가는 거. 아니 내 것만 달아놨다고. 얘기를 들어. 내가 영어라는 게 아니잖아. 나도 영어 잘 못하니까 내 얘기를 들어. 이번에 안 먹네. 그 다음에 우리 3번 하면 인크리즈 돼 있죠. 예. 3번은 지금 아니다. 인크리즈 돼 있잖아요. 인크리즈는 현재 위치부터 3cm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8cm에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3번을 스타팅을 끊으면 이렇게 8cm에 와서 정지한다고요. 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되겠어요? 4번은 쓰지를 않지. 근데 ABS니까 원점에서 2cm로 위로 올라갔다가 어디로 가요? 원점에서 4cm 되는 대로 느리게 가겠지. 그래서 4번을 넣어보겠습니다. 4번을 스타팅을 끊으면 이렇게 2cm로 갔다가 느린 속도로 4cm로 이동을 합니다. 다 배웠어. 이게 서브야. 지가 알아서 해. 가라는 위치로 그냥 가. 자, 여기까지 안 되는 사람은 질문하고 되는 사람은 옆 사람으로 넘겨서 해봅시다.